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블로그 파이터 돈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8살 때 창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년 5개월이 지났네요. 작년 5월에 창업을 했으니까. 28살에 창업을 해서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3가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이번 영상의 주 타겟층은 아마 그런 분일 것 같아요. 본인이 창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회사 생활 나랑 너무 안 맞는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쥐꼬리만은 월급이고, 그리고 창업을 하면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창업을 했는데 본인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이 저조해서 자신의 수익이 매우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아니면 매출이 정말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적자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영상이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곧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본질이에요. 본질. 막 본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본질이 뭐야? 그냥 말 그대로 본질이에요. 음식점 사장은 뭘 잘해야 될까요? 음식점 사장은 당연히 요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하수구 업체 사장은 막힌 하수구를 잘 뚫어야 하고요.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변론을 해서 승소를 잘 하는 것이 바로 본질이죠. 다시 말해서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 그 가치를 저는 본질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축구 선수야. 그럼 축구 선수를 구단에서 살 거 아니야. 사가지고 뭐 이번에 영입을 했어. 그러면 그 축구 선수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축구 선수는 잘하면 그만이야. 야구 선수는 홈런 때리고 투수 홈런 안 맞고 평균 자책점 아래이고 승 높고 세이브 높고, 그게 야구 선수가 갖고 있는 본질이지. 팬 서비스도 좋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팬 서비스는 부가적인 요인이고, 운동 선수는 운동을 잘하면 팬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론 인성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근데 반대로 말을 해서 만약에 내가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못해. 그럼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스타성이 뛰어난다고 한들 축구를 못하는 선수를 감독이 1군에 데리고 있는 게, 1군 엔트리에 한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정말 특수한 케이스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감독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가 다음 경기에 나가가지고 승점 3점을 따와야 되는데, 그 필요한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선수가 엔트리에 있어가지고 즉시 전력감으로 나가서 우리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를 기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선수가 있다면 그 팀은 그냥 차라리 연예인 구단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저는 블로그 관리 대행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본질은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블로그를 제가 맡아서 1페이지 상위 노출을 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라면 제가 강남 변호사라는 키워드를 상위 노출 시켜가지고 그 강남 변호사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 상위 노출을 시켜주고,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검색 유입자들에게 저는 되게 실력 있는 변호사예요 라는 글을 제가 논리정연하게 기승전결에 딱 맞춰서 작성을 해서 저한테 비용을 주고 블로그를 맡겨주신 고객님들, 대표님들의 사업체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 저는 제 사업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솔직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불미스럽거나 오해를 다투는 일이 분명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업체 분들께서 영업을 뛰거나 일을 진행할 때 과장을 하거나 사실에 없는 말을 지어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항상 솔직해야 됩니다. 항상. 저는 어느 정도로까지 솔직하냐면,
저도 어 업체 50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3-40개 정도는 제가 직접 글을 쓰고요. 나머지 10개에서 20개 정도는 원고 알바를 씁니다. 원고 알바를 쓰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이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블로그 파일 돈불한테 한 달에 50만 원을 주고 블로그를 맡겨요. 그러면 그 블로그 포스팅 글을 작성을 하는 게 대표였으면 좋겠을까요? 아니면 원고 작가였으면 좋겠을까요? 당연히 표였으면 좋겠죠. 왜? 사람들의 인식이 원고 작가보다 대표가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면 이쪽 생활에서 저도 원고 알바를 했으니까. 기간을 포함하면 2년 넘게 일을 했지만, 근데 다만, 저는 솔직하게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제가 현재 50개 업체를 맡고 있는데, 한 30개 정도 업체는 제가 직접 글을 하고 있지만 신규 업체 같은 경우는 원고 작가한테 글을 넘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 원고 알바 작가분들은 저와 함께 한 지 1년이 넘었고 실질적으로 저보다 글을 잘 작성하는 원고 작가님들을 붙여줄 테니까 이 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에 하나 원고 작가님들이 능력 있는 원고 작가님들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때 컴플레인을 걸어주시면 제가 직접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 처음에 제가 글을 작성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일어나는 게 언젠가는 거짓말이 저는 들통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물론 끝까지 지켜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언젠가는 고객님께 원고 작가님이 제가 아닌 원고 작가님이 블로그 포스팅 글을 작성한다는 사실이 들켰을 때 그럼 저는 거기 가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것은 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고객님과 거래한 지가 1년, 2년,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한 이 한마디 때문에 그 3년, 1년, 2년, 3년간의 신뢰관계가 싹 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솔직하자. 항상 솔직하자. 이 마인드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우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론 저도 뭐 이거에 대한 법률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유구 있잖아요. 젖소. 근데 젖소를 한우로 바꿔 팔아. 아니면 그냥 국내산 소로 둔갑해서 팔아. 그냥 저는 유급 팔면 당당하게 제가 고깃집 사장이라면 저 유급 팝니다. 저 국내산 유급 파는데 그래서 우리 소고기집은 다른 곳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데 다만 국내산 툭불 한우랑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맛 그리고 이 가격에 이 맛은 다른 곳도 흉내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나오는 멘트로 광고를 할 것 같아요. 그냥 내 치부를 사람들에게 고객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내 치부를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한 다음에 그걸 광고성 멘트로 저는 오히려 역으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항상 솔직하라는 거예요. 내가 유급을 파는 고깃집 사장님이라면 사람들이 유구라는 그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그 유구를 어떻게든 숨겨가지고 유구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뭐 국내산 소, 뭐 한우 이렇게 뭐 둔갑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 유구 파는 고깃집 사장님입니다. 네, 다만 이 가격에 이 맛은 어디 가도 맛보지 못할 겁니다. 라는 멘트로 저는 광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도 정말 중요한데요. 손해를 봐라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손해를 봐라? 손해를 봐라? 왜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손해를 봐라? 이 말이지. 이게 어떤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짜리 상품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글을 10개를 써. 이게 실제 제 가격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 글 하나당 10만 원이잖아. 글 하나당 10만 원인데 고객님께서 자료를 보내줬는데
고객님이 이번 키워드는 어떤 거를 잡아주세요 라고 말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임의적으로 키워드를 설정을 하고 내가 그걸 포스팅 올렸어. 근데 대표님 저 발행했습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대표님께서 저 이 키워드 원치 않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건 도대체 누구 잘못일까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거잖아요. 왜 나한테 키워드 물어보지 않고 포스팅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말을 해서 제 입장에서는 대표님이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나 보고 임의적으로 잡으라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그 전에 키워드 설정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 때는 저한테 말을 해줬지만 이번에는 말씀 안 해줬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입장 차이가 충돌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누구 잘못이냐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고, 그리고 점주 입장에서도, 고객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점이 있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 팽팽할 때는 저는 돈을 받는 사람이 좀 자신이 좀 그걸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왜? 나한테 돈을 주는 고객이잖아. 내 상품과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돈을 주는 고객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대표님, 제가 이번 포스팅은 카운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다음부터 포스팅 하실 때 꼭 제목 전달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그때 전달을 안 해주셨다면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임의로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만약에 일을 진행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가지고 또 컴플레인을 거시면 그때부터는 제가 카운팅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는 저도 잘못이 있는 것이니 제가 이번에는 카운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에 대표님께서 키워드를 설정해 주지 않을 때 저도 한 번 더 여쭤보는 태도를 갖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 처리를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 사장님이야. 치킨집 사장님인데 세트 메뉴를 팔아. 한 3만 원짜리 세트에 치킨 한 마리, 생맥주 하나, 떡볶이 하나가 나가는데 이번에 떡볶이랑 근데 이게 35,000원짜리 구성인데 세트 메뉴로 3만 원에 판단 말이야. 그래 이거를 치킨 15,000원, 맥주 만원, 떡볶이 만원, 그래서 35,000원인데 치킨 값을 내려가지고 만원에 해준다고 생각을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35,000원인데 세트 메뉴가 나갔는데 맥주 만원, 떡볶이 만원, 그리고 치킨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치킨이 안 나간 거야. 그러면 고객이 뭐라고 했어? 이거 치킨 안 나갔는데 저 환불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점주 입장에서는 10,000원을 환불을 해줘야 될까요? 치킨을 15,000원을 환불을 해줘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 15,000원을 환불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점주 입장에서는 15,000원짜리 치킨을 세트 메뉴에 했을 때 15,000원이지만 세트 메뉴로 넣었을 때 10,000원으로 치지만 다음 통으로 나가게 되면 1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환불을 해줄 때 본인이 5,000원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5,000원 때문에 이 고객님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잘못이잖아. 이건 100%내 잘못이잖아. 나가야 되는. 그래서 고객님한테 15,000원 환불 해드린 다음에 길게 봐야 돼요. 사업 무조건 길게 봐야 돼요. 고객님, 제가 정말 실수를 했다. 근데 이거 원래 15,000원 단품으로 구매를 했을 때 치킨 한 마리에 15,000원인데 제가 근데 세트 메뉴로 들어왔을 때는 10,000원이다. 그래서 본인이 손해보는 거를 솔직하게 이걸 어필을 해야 돼요. 왜? 나는 당신한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내 손해를 볼 자신이 있는 사업 점주예요. 치킨집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님 억울한 점 없게 제가 고객님한테 15,000원 환불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와 주신다면 제가 다시는 실수 안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또 방문해 주신다면 제가 죄송한 의미로 제가 치즈볼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 고객 충성 고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 본질 치킨집이면 치킨이 맛있어야 된다. 치킨이 맛있고 사장님이 친절하고 항상 솔직하고 손해를 볼 줄 아는 사장이라면 그 고객은 미안해서라도 다시 한번 방문을 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야, 저 치킨집 사장 진짜 착하더라. 진짜 친절하다. 야, 우리 저희 가서 팔아주자. 그래서 2차, 3차 방문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3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무엇보다 본질.
치킨집 사장이면 치킨이 맛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항상 솔직해라.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냥 항상 솔직해라. 세 번째, 불미스럽거나 난처한 상황이 있을 때 항상 내가 조금은 손해본다는 식으로 사업, 장사를 운영해라.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